지금부터 잠깐만 멈춰주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요. 내 머릿속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제 막 도대체 무슨 소리가 들린다는 거야. 다 듣고 있는데 나만 못 듣는 거 아니야? 이러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 주차비 많이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분도 계실 거고, 아, 나 밥 한 숟가락 마저 먹고 올걸, 이런 분도 계실 거고. 자, 내 머릿속에서 지금 이 떠드는 목소리들 혹시 들으셨나요? 못 들으셨어요? 나만 못 들었나 보다, 이러시는 분도 계시죠? 이렇게 머릿속에서 쉼 없이 계속 떠드는 이 목소리를 우리는 악마의 속삭임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악마의 속삭임인지 궁금하신 분들 계시죠? 이 악마의 속삭임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생기냐 하면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생겨납니다. 우리한테 이 어린아이일 때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안전해야 되잖아요. 사랑받아야 되고, 나는 어디에 가든 예쁨 받아야 돼요. 중요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아프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속상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빨간불이 켜지면 안 돼. 그래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프로그램이 하나 깔려요. 보안 프로그램이 깔리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멘탈 OS라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멘탈 OS가 딱 깔리고 나면 그 멘탈 OS에 따라서 이제 경고음들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 왜 휴대폰이나 컴퓨터에서 새로운 프로그램 깔면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요거를 작동시키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라고 계속 경고창 뜨는 거 보셨죠? 네, 그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서도 나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경고창들이 뜹니다. 그때 들리는 이야기들이 악마의 속삭임인데요. 이게 계속 들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게 내 생각인 줄 압니다. 그게 내 마음인 줄 알아요. 이것을 내가 조절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잊어버렸어요. 다들 혼란스러우신 표정들이 보이는데, 내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는 게 내가 아니라고? 내가 생각했는데 그게 내가 아니면 그럼 나는 뭐야? 이런 혼란에 빠지실 수 있거든요. 오늘 그것을 알고 가시는 것만으로도 이 자리에 오신 그 의미로는 충분합니다. 어린아이가 딱 봤는데 형이 아빠한테 따박따박 말대꾸 하다가 까불지 마 그리고 꿀밤한테 딱 맞는 걸 봤어요. 근데 동생이 딱 보고 있다가 아빠가 이야기하실 때 말대꾸 하면 꿀밤을 맞는구나, 위험해. 그러면 이 아이는 여기다 뭘 세팅을 할까요? 나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어른들이 이야기할 때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 가 세팅이 돼요. 그러면 나는 아무 말 하지 않는다 OS가 세팅이 되고 나면 이 아이는 이제 누가 뭘 물어볼 때마다 모르겠는데요, 저는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지금 여기 요 멘트 평상시에 주로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나요? 자, 그러면 나의 이 멘탈 OS가 아마 어린 시절에 뭔가 이야기했다가 혼났던 경험에서 만들어진 멘탈 OS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색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선을 삐져나갔어요. 선 삐져나갔어. 아유, 안 나가야 잘하는 거지. 이 말 한마디를 딱 들었는데 그냥 알려주신 건데, 어린아이 입장에서 어떨 수 있어요? 제대로 못하면 사랑 못 받는구나, 미움받는구나. 어린아이기 때문에 생각이 그쪽으로 튀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 잘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래서 그 아이가 좀 더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막 공부를 해요. 시험 기간이 됐어요. 열심히 레포트를 씁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레포트를 제출을 안 해요. 그래서 F학점을 맞습니다. F학점을 맞고 나서 친구들하고 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출한 친구들 레포트는 더 엉망이야.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제출할 걸. 완벽하려고 애쓰다가 완벽하지 않으면 시도조차 못하다 보니 아예 망쳐버리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서 계속 떠드는 거죠. 완벽하지 않으면 큰일 나. 이건 부족해. 사람들이 완벽하지 않다고 할 거야.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그렇지 않으면 넌 완벽한 게 들키게 돼.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생기게 됩니다. 내 머릿속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떠들어가는데 우리는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나는 원래 성격이 그래. 그쵸?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셨죠? 나는 원래 되게 소심한 성격이야. 나는 이런 꼴을 못 보는 사람이야. 나는 원래 이래. 내 성격인 줄 알고 많이들 살고 계셨는데 이게 내 어린 시절에 나를 보호하려고 만들어 놓은 보안 프로그램이었다는 거. 그래서 그 보안 프로그램이 멘탈 OS로 바닥에 깔려 있으면서 매번 우리가 처하는 상황마다 경고창을 띄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나 자신이 아니고 내 생각도 아니다라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상황과 역할에 맞춰서 가는 장소에 맞춰서 옷을 입는 것처럼 나의 역할, 상황에 따라서 멘탈도 달리 가져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몰라요. 우리가 가는 장소, 그다음에 내가 맡은 역할,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필요한 멘탈을 만들어서 쓸 수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기 앞에 설 때 어떤 멘탈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강연자의 멘탈로 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집에 있을 때는 제가 엄마로서 아내로서의 멘탈이 필요하고, 저희 부모님 앞에서는 딸로서의 멘탈이 필요합니다. 제가 코치로 있을 때는 코치의 멘탈이 필요하겠죠. 매 순간 이 역할에 따라서 이 멘탈을 달리 써야 되는데 계속 한 가지만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성격이 그래, 나는 원래 그래 라고 이야기하는데 되게 재미있는 거는요, 저희 고객분들이 저한테 오시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코치님, 저는 되게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 소극적이신가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메뉴 정할 때도 잘 얘기 안 하고요. 예, 저는 뭐 의견 물어볼 때도 얘기 잘 안 하고요. 저 생각이 달라도 막 얘기 안 하고요. 본인이 얼마나 소극적인지를 아주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소극적일 수도 있고 적극적일 수도 있고 매번 달라져요. 그런데 내가 소극적이다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계속 소극적인 나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소극적이어서 이득이 있을 때에는 소극적일 필요가 있지만 적극적이어서 이득이 있을 때까지 소극적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근데 나는 소극적이어야 돼 라고 하는 멘탈 OS가 3살 때, 4살 때 만들어졌는데 지금 내가 30이 넘고 40이 넘었는데 여전히 그 3살, 4살 때 만들어 놓은 멘탈 OS를 가지고 소극적이면 안 혼나, 소극적이면 덜 혼나, 이 경험을 가지고 어른이 된 이 자리에서조차 소극적으로 있다고 하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걸 해야 되나요? 지금 이 상황에 맞게 내가 가장 필요한 역할과 상황에 맞는 OS를 매 순간 만들어서 쓸 수 있다 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됐고, 그것들 가지고 훈련을 시켜드렸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살면서 실제 변화들을 만들어내시더라고요. 코칭을 하는 분인데 이분은 시간이 도저히 안 되시는데 카카오톡으로만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고객들 응대를 카톡으로 하시는데, 코치님 이거 저 먹이려고 보낸 거 맞죠? 코치님 이 사람 때문에 제가 짜증나서 미칠 것 같아요. 코치님 이 사람 때문에 저 되게 열받아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제가 물어봅니다. 이분이 써놓은 그 글들이 어떻게 읽혀지세요? 저 잘났다고 자랑질하고 저 틀렸다고 지적질하고 혼내고 비난하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멘탈 OS는 뭐예요? 온 세상이 나를 공격해, 방어해야 돼 라고 하는 멘탈 OS가 있어서 이분은 모든 걸 다 공격으로 받아들여서 숨만 쉬어도 상대방을 공격을 했던 거예요. 이분한테 다시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정말 편안하고 유머 감각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에서 나를 지적질하고 있는 것이 어느 부분인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라고 했더니 저는 유머러스하고 여유롭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외치고 이거를 딱 읽으시더니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는데요? 자, 그럼 여기에서 또 뭘 보실 수 있나요? 라고 질문했더니 저를 존중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료 정보들을 저한테 공유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신은 여기에 어떻게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 자료들을 저한테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쪽에서도 제 마음을 알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마의 속삭임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 멘탈 디자인을 안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100억 이상의 가치를 얻어가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에 가서도, 이럴 때 박수 치시면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있든
그곳에 필요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가장 적합한 멘탈을 내가 입고 그 멘탈을 입은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나오도록 말과 행동과 표정을 다르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어디로 갈지 기대가 되십니까? 네. 그러면 이 나머지 뒷이야기는 2부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